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그림자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주막의 낡은 벽 위로 담비의 그림자가 거인처럼 일렁였고 그 그림자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또 다른 자신 같았습니다. 그녀는 불꽃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 생각이라기보다는 기억의 강물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한때 그녀는 궁궐의 수라관,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약선을 담당하는 의녀였습니다. 왕후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피어나는 음식들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계절의 기운을 담고 약재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료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불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맛의 연금술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왕후께서 미각을 잃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진귀한 음식도 왕후에게는 그저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이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고 불안과 공포가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늘 담비를 시기하던 최상궁이 거짓을 고했습니다. 담비가 잘못된 약재를 사용하여 왕후의 혀를 마비시켰다는 끔찍한 모함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절망에 빠진 왕의 귀에는 그 어떤 변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비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때는 옥처럼 곱던 그녀의 손은 이제 장작을 패고 그릇을 닦느라 거칠어졌고 비단옷 대신 무명옷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파티 소리를 내며 튀었다. 담비는 회상의 늪에서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과거는 흘러간 강물과 같은 것,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음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타오르는 소나무 장작의 향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아픈 기억의 편린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래, 이곳에는 강이 있지 않은가. 궁궐의 화려함은 없지만 이곳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있고 귀뚜라미의 노랫소리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저 강이 있었다. 담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솥에 물을 붓고 화덕에 올렸습니다. 약초 몇 가지를 꺼내 물에 띄웠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대추와 감초,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 한 조각.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 같았습니다. 찻잔에 따라진 약초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담비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은은한 단맛과 알싸한 생강의 향이 마음속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낮에 다녀간 나그네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던 늙은 상인,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젊은 선비, 갓난아기를 업고 힘겹게 걸음을 옮기던 아낙네. 그들은 모두 담비가 끓여준 국수 한 그릇에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궁궐에서보다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담비는 생각했습니다. 궁궐의 약선은 귀한 사람 한 명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곳의 음식은 상처받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화려한 기교나 값비싼 재료는 없었지만 그릇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강물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담비는 남은 찬물을 마저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 하늘에는 조각달이 외로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쫓겨난 자신의 처지 같아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 바람이 갈대숲을 스치며 내는 소리, 이름 모를 풀벌레들이 합창하는 소리였습니다. 자연이 연주하는 거대한 교향곡이었습니다. 담비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심장의 고동이 느려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괜찮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우리처럼 그저 흘러가면 된단다. 담비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아픈 기억도 외로운 현실도 아득한 자장가 소리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화덕의 불씨는 사그라들고 주막은 깊은 어둠과 평화 속에 잠겼습니다. 강물만이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히 그 곁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춤, 잔잔한 배경음악.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서 고요한 위로를 찾고 있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담비의 비밀스러운 부엌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매일 밤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숨을 쉬어보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옆에는 자소엽이 보랏빛 잎사귀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자소엽은 성질이 따뜻하여 몸이 찬 사람의 속을 데워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담비는 궁에 있을 때 심약한 왕후를 위해 자소엽 차를 자주 올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왕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담비의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왕후마마, 지금은 평안하신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상념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약초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란 국화꽃이 달빛을 받아 금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을 국화는 머리를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담비는 꽃송이 하나를 따서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쌉쌀하면서도 그윽한 국화의 향기는 마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노학자의 묵향 같았습니다. 이 작은 약초밭은 담비에게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쫓겨난 후 그녀는 한동안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이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싹이 트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식물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어떤 웅변가보다 더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꿋꿋이 자라나는 모습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배웠고 묵묵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에서 베풀매 기쁨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밭 한가운데에 쭈그리고 앉아 흙을 한 줌 집어 들었습니다. 축축하고 부드러운 흙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 흙이 씨앗을 품어 싹을 틔우고 뿌리를 지탱해주며 결국에는 약초를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이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밭에 작은 위로의 씨앗을 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 담비는 약초밭을 돌며 내일 손님들에게 내어줄 음식에 들어갈 약초들을 정성껏 뜯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던 노인을 위해서는 도라지를, 속이 더부룩하다던 상인을 위해서는 생강과 귤피를, 그리고 밤잠을 설친다는 안악내를 위해서는 대추와 산조인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바구니는 금세 향기로운 약초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밭 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소복을 입은 듯한 동물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사슴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순수함을 담은 듯 맑고 깊었습니다. 담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도망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사슴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담비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담비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에서 가장 부드러운 당귀잎 하나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사슴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슴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담비의 손에 위험이 없음을 감지했는지 작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혀가 손바닥을 핥는 감촉의 담비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귀잎을 맛있게 먹은 사슴은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담비의 손등에 머리를 부비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담비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깊은 밤 말없이 찾아온 작은 손님은 그녀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감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궁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자연과 생명과 하나가 되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약초 바구니를 들고 주막으로 돌아온 담비는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줄지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이 달빛과 흙의 기운, 그리고 약초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은 마음을 치유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정겹고 다정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담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 밤은 좋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약초들과 별처럼 맑은 눈을 가진 어린 사슴이 나오는 꿈. 그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서히 우러나야 제 맛과 향을 낸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가 스스로 가장 깊은 맛을 내어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담비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번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찬물이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고 불을 껐습니다. 국자로 조심스럽게 차를 떠서 찻잔에 따랐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찻잔 안에 노란 국화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담비는 찻잔을 들고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강 저편에서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깨어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첫맛은 쌉쌀했지만 이내 감초의 단맛이 부드럽게 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피의 상쾌함이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맛의 조화, 그것은 담비가 평생을 추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들이 만나 어느 하나 튀지 않고 서로를 보듬어 안으며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마치 사람의 관계와도 같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녀는 쫓겨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모함했던 최상궁, 차갑게 외면하던 동료들, 그리고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왕의 얼굴, 그 모든 것들이 한때는 견딜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요한 새벽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자니 그 모든 원망과 분노가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결국 각자의 욕망과 두려움에 갇힌 가여운 사람들이었을 뿐이라고. 최상궁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동료들은 불똥이 튈까 두려워, 그리고 왕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찻잔이 비워질수록 담비의 마음도 함께 비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던 자리에 따뜻한 차의 온기와 새벽의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상처를 품고도 웃을 수 있고 아픔을 간직한 채로도 타인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강가를 지키던 별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담비는 빈 찻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주막의 문을 열자 약속이나 한 듯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담비는 그들을 위해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소박한 나물 반찬,
특별할 것 없는 상차림이었지만 밥에서는 단맛이 났고 국에서는 깊은 맛이 우러나왔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단비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에 담긴 따뜻한 정성이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식사를 마친 안학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주모, 별다른 반찬도 없는데 어쩜 이리 밥이 답니까? 꼭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같아요. 그 한마디에 단비는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맛이란 결국 혀끝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엌이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잠시나마 쉬어가게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단비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마저 설거지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일 테지만 오늘의 그녀는 어제의 그녀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찻잔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검은 거북이였습니다. 온몸이 젖은 흙과 나뭇잎으로 뒤덮여 있었고 등껍질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인 듯 깊은 상처와 이끼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거북은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지만 가쁘게 내쉬는 숨소리가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이곳 모래톱까지 떠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거북은 강으로 돌아가려 애를 쓴 듯 주변 모래는 깊게 파여 있었지만 기력이 다했는지 이제는 목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비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북의 검고 깊은 눈동자에서 그녀는 짙은 절망과 체념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잃고 궁에서 쫓겨나던 날 자신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북에게 다가가 거친 등껍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아래 희미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힘을 내세요, 어르신. 단비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르신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거북의 모습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수백 년의 지혜를 품고 있는 영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북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간헐적으로 거친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단비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 혼자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거북을 강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날이 밝고 물이 빠지면 거북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말라 죽고 말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달과 별, 그리고 거친 강물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비는 거북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이 외롭고 지친 생명체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궁에 있을 때 읽었던 의서를 떠올렸습니다. 거북은 장수와 지혜의 상징이며 특히 검은 거북, 즉 현무는 북쪽을 지키는 신성한 영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이 거북이 정말 현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단비의 마음은 더욱 경건해졌습니다. 단비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물에 적셔왔습니다. 그리고는 거북의 마른 입가를 부드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흙과 나뭇잎으로 뒤덮인 얼굴과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다정하고 세심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단비의 정성이 통했던 것일까? 미동도 없던 거북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단비는 거북과 눈을 맞추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날이 밝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거북은 대답 대신 다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인간의 온기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담비는 거북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주막에서 이불을 가져와 거북의 몸을 덮어주려 애썼고 계속해서 물을 적셔주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크고 깊은 절망에 빠진 존재를 위로하면서 역설적으로 그녀 자신도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담비는 문득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주막으로 달려가 가장 튼튼한 밧줄과 널빤지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널빤지를 이용해 지렛대의 원리를 만들고 밧줄을 거북의 몸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녀 혼자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담비는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모래에 발이 빠지고 손바닥은 밧줄에 쓸려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북은 마치 그녀의 마음에 화답하듯 물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3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인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몸을 돌려 유유히 강심을 향해 헤엄쳐갔습니다. 이내 거북의 모습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강은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담비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동이 트는 것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하고 충만한 기운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씻고 상처난 손바닥에 약초를 찧어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몹시 피곤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잠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거북을 위해 끓여주려다 못했던 기운을 북돋는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삼과 황기 그리고 대추를 넣은 따뜻한 차였습니다. 차가 다 끓고 담비는 찻잔에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차의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다른 무언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인삼의 쌉쌀한 맛 뒤에는 땅의 강인한 기운이, 황기의 단맛 속에는 바람을 견뎌낸 끈기가, 그리고 대추의 달콤함 안에는 햇살의 따스함이 혀끝에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각이 아니었습니다. 재료가 품고 있는 기억과 감정, 그리고 본질, 그 자체를 느끼는 새로운 감각이었습니다. 담비는 너무 놀라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차를 마셨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감자 인삼이 자라난 땅의 풍경과 환기가 흔들리던 바람의 소리, 대추가 익어가던 가을 햇살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각의 끝에서 그녀는 또 다른 맛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피곤함과 안도감, 그리고 생명을 구했다는 순수한 기쁨과 보람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무님의 선물인가? 담비는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거북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깊은 눈빛의 의미를. 거북은 자신에게 세속적인 보물이 아닌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기억, 감정까지도 맛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 은여였던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담비는 가만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 이 손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한 힘을 가진 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담비의 부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음식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맛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부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손님들의 얼굴빛만 보고도 그들의 몸과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맞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부엌에서 이제 진짜 치유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막을 비우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발걸음은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우슬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약초를 캔 그녀는 다시 주막으로 돌아와 갓 캔 신선한 우슬과 함께 표고버섯을 넣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그녀는 박 영감의 마음을 맛보기 위해 다시 집중했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단함이라는 이름의 씁쓸한 맛,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짭짤한 맛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린 그의 텅 빈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담비의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녀는 죽에 단순히 몸에 좋은 약재뿐만 아니라 따뜻한 위로를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죽이 거의 다 끓어갈 무렵 아주 작은 항아리에서 잘 숙성된 집간장을 한 숟갈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살짝 둘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주막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담비는 뜨거운 죽을 그릇에 담아 박 영감에게 가져갔습니다. 영감님,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셔보세요. 박 영감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나무 숟가락으로 죽을 한 술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가져가 후후 불어서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습니다. 순간 박 영감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의 거친 얼굴에 놀라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허겁지겁 죽을 계속해서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담비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박 영감이 느끼는 맛을 함께 맛보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의 혀끝에서 펼쳐지는 것은 단순한 죽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득한 기억의 맛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가 젊은 나무꾼이었던 시절 비에 흠뻑 젖어 집에 돌아오면 그의 아내가 늘 이렇게 따뜻한 버섯죽을 끓여주곤 했습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향과 집간장의 깊은 맛, 그리고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바로 그 맛. 담비의 눈에는 박 영감과 그의 아내가 낡은 초가집 텐마루에 앉아 함께 죽을 먹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젊은 아내는 이거 드시고 어서 기운 차리세요. 서방님이라며 웃고 있었고 젊은 박 영감은 그런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박 영감은 죽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빈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담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모, 어찌 이 맛을 아시오? 이건 꼭 죽은 내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인데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비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에 들어간 정성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법이니까요, 영감님. 박 영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값을 치르려 했지만 담비는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감님께 대접하는 겁니다. 대신 다음에 오실 땐 굽은 허리 조금이라도 펴고 오셔요. 박 영감은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평생 그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가 따뜻한 죽 한 그릇에 잠시나마 덜어진 듯 했습니다. 담비는 박 영감이 떠난 자리를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음식이란 사람의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구나.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잊고 있던 행복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구나.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시간을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작은 부엌은 단순한 주막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영혼이 쉬어가는
신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봄에 캐서 말려두었던 어린 쑥을 꺼냈습니다. 쑥을 따뜻한 물에 불리자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쌀가루를 일반죽하고 불린 쑥을 찧어 반죽에 섞었습니다. 반죽이 고운 비취색으로 변하자 그녀는 팥솔을 넣고 동그랗게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서두르는 법은 없었습니다. 떡 하나하나에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떡이 찜기에서 맛있게 쪄지는 동안 담비는 나그네를 위한 맑은 조갯국을 끓였습니다. 비린내를 잡기 위해 생강 한 톨을 넣고 마지막에 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마침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떡과 뜨끈한 조갯국이 나그네 앞에 놓였습니다. 나그네는 별 기대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쑥떡의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쑥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고 미간을 찌푸리게 했던 수심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안에 퍼지는 것은 단순한 떡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득한 유년의 기억이었습니다. 담비는 눈을 감고 나그네가 느끼는 맛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넓은 마당이 있는 기와집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봄 햇살이 가득한 마당에서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아들 어린 나그네를 위해 쑥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 먹고 쑥쑥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어린 나그네는 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 서툰 솜씨로 떡 만드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쑥 향기와 아이의 웃음소리와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기억의 환영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담비는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그네는 떡을 씹는 것도 잊은 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의 눈콩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그가 들고 있던 떡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잊고 있던 사랑을 확인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낙방했다는 사실보다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다는 자책감이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쑥떡 한 조각이 어머니는 네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변함없이 사랑해 줄 것이라고 말없이 속삭여주고 있었습니다. 담비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잠시 후 울음을 그친 나그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표정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모, 이 떡은 어릴 적 어머님께서 해주시던 것과 똑같은 맛이요.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맛이 느껴지요. 담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시니까요. 나그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남은 쑥떡과 조갯국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그네는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담비에게 두둑한 밥값을 건넸지만 담비는 정해진 값만 받았습니다. 고맙소, 주모. 어젯밤 주모께서 내어주신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소. 다시 일어설 용기였소. 나그네는 진심을 담아 인사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낙방한 선비의 좌절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뵙고 다시 한번 꿈을 위해 정진할 젊은이의 굳은 의지가 보였습니다. 담비는 그가 멀어질 때까지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바람결에 고맙습니다. 라는 나그네의 마지막 인사가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거창한 약이나
말이 아니라고. 때로는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날 이후 담비의 강가주막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부엌이 내어주는 위로의 맛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비 자신은 그런 소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매일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손님은 두 부류였습니다. 배고픈 손님과 마음이 아픈 손님. 그리고 담비는 두 종류의 허기를 모두 채워주려 노력했습니다. 주막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이상하게도 주막은 결코 시끄럽거나 번잡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곳에서는 조용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음식을 먹었고 강을 바라보았고 때로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떠나갔습니다. 담비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약초밭을 돌보고 손님을 맞고 그들의 마음을 맛보고 그에 맞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예리하고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겉보기에는 무척 행복해 보이는 금슬 좋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담비는 그들의 음식에서 슬픔과 상실의 맛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잃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담비는 그들을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쑥과 대추를 넣은 닭백숙을 끓여주었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백숙을 먹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담비에게 작은 목각 인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아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욕심 많고 심술궂어 보이는 늙은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음식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담비는 그의 음식에서 끔찍한 두려움의 맛을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평생 모은 재물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담비는 그를 위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연잎밥과 맑은 버섯탕을 내어주었습니다. 부자는 투덜거리면서도 음식을 남김없이 비웠고 떠날 때는 처음과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담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수많은 맛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질투, 사랑, 후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마음속에 저마다의 사연과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밤이 되면 담비는 주막에 홀로 남아 그날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맛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주막 주변의 자연도 그녀의 치유에 동참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반딧불이들이 나라와 주막 주변을 맴돌며 춤을 추었고 강물 소리는 그 어떤 악기 소리보다 아름다운 자장가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뒷산의 사슴은 여전히 가끔씩 밥마시러 와서 담비가 내어주는 약초잎을 받아먹고 가곤 했습니다. 담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자연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궁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 작고 초라한 강가 주막에서 온전히 되찾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제 강을 건너 산을 넘어 먼 마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결코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담비의 음식이 담고 있는 진심처럼 소문 또한 조용하고 진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닿아서는 안 될 곳, 그녀가 떠나온 그 깊고 차가운 궁궐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그동안 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담비가 쫓겨난 후 왕후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각을 잃은 것을 넘어 점점 기력을 잃고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과 이름난 요리사들이 전국에서 불려왔지만
아무도 왕후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왕후는 이제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고 하루가 다르게 헬쑥해져 갔습니다. 아름답던 얼굴은 빛을 잃었고 총명하던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왕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궁궐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왕께서는 매일 밤 왕후의 처소 앞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십니다. 단비 의녀를 내쫓은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계시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요. 장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비의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곳이었지만 왕후에 대한 연민과 의녀로서의 사명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한때는 인자하고 총명했던 왕후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군은 말을 이었습니다. 최상궁은 그 이후로 수락안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화려하기만 할 뿐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기운은 조금도 없소. 그저 차갑고 텅 빈 껍데기일 뿐이지. 장군은 강가 주막의 신비한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궁을 빠져나와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의녀님, 혹시 왕후 마마를 구할 방도가 없겠소?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알지만 이대로는. 장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쫓아낸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평화로운 삶을 버리고 다시 그 차가운 암투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왕후의 모습과 눈물 흘리는 왕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의녀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천직으로 삼았던 그녀의 양심이 괴로워했습니다. 단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장군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습니다. 장군의 마음속에 가득 찬 걱정과 불안을 잠재워줄 생강과 대추를 넉넉히 넣은 국밥이었습니다. 장군은 말없이 국밥을 비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경직되었던 그의 얼굴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소. 참으로 따뜻한 맛이구려.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강요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만약 의녀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보름 뒤 달이 가장 높이 뜰 때 궁의 서쪽 문으로 오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겠소. 장군은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주막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단비의 마음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남기고 간 궁궐의 소식은 그녀의 잔잔하던 호수 같은 마음에 큰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덕 앞에 쭈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 너머로 쇠약해진 왕후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그녀의 밤은 깊은 고뇌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모릅니다. 음식의 맛은 단순히 혀끝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만약 단비가 지금 이곳에 있어 최상궁의 음식을 맛본다면 그녀는 끔찍한 맛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맛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망의 맛이었고 언제 이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의 맛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뛰어난 자에 대한 질투라는 쓴맛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공허함이라는 차가운 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는 법. 최상궁의 음식에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대신 자신을 증명하려는 차가운 야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음식은 아무리 화려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상궁은 탕약 그릇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왕후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약재들을 구해와 달인 탕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 속에서도 단비라면 느꼈을 것입니다. 약재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는 정성 대신 어떻게든 공을 세워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조급함의 맛을. 이 탕약을 왕후마마께 올리거라. 이번에는 필히 차도가 있을 것이라 전하고 그녀는 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자신의 음식이 왕후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한 나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셔츠에 속삭였습니다. 마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강가에서 용한 의녀가 병을 고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상궁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헛소문을 입에 담느냐. 그녀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문의 주인공이 담비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그 계집이 살아있단 말인가? 감히. 최상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담비가 다시 궁으로 돌아온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맛은 달콤했지만 그 끝은 이처럼 쓰고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화려한 음식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공허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권력과 더 큰 야망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한 여인은 권력의 쓴맛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담장 밖의 작은 강가 주막에서는 또 다른 한 여인이 사람을 살리는 맛의 비밀을 깨달으며 운명의 부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엇갈린 운명은 이제 곧 보름달이 뜨는 밤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아내는 그대의 도움이 없으면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소.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그대의 의술과 마음에 기대어보고 싶소. 부디 나의 아내를, 이 나라의 국모를 구해주시오. 글씨는 다급하게 쓴 듯 흔들려 있었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 같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지존이 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절박함과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담비는 편지를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왕의 친필 편지, 그 안에는 분노를 일으킬 만한 변명이나 명령조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남자로서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한 남편의 애끓는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이 그동안 담비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망설임과 원망을 녹여내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 생명이 의녀인 자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삿갓을 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이자 그림자처럼 왕을 보필하는 내시부의 수장이었습니다. 담비는 궁에 있을 때 몇 번 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직접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담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곱게 접어 품에 넣고 내시부 수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시부 수장은 아무 말 없이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는 담비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주막 안에는 다시 담비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살아온 이 작은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부엌, 손때 묻은 그릇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요한 강. 이곳은 그녀에게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이곳을 떠나 다시 그 차가운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담비는 짐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늘 쓰던 작은 약칼과 할머니 때부터 물려내려온 낡은 요리책 한 권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초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손의 감각에만 의지하여 몇 가지 약초를 캤습니다. 그것은 궁에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이슬과 바람을 맞고 자란 살아있는 기운을 가진
약초들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담비는 주막 문에 작은 팻말 하나를 걸었습니다. 주인 사정으로 며칠 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켜주었던 강을 향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한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어둠 속을 걸어나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내시부 수장은 그녀를 위해 작은 가마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담비는 묵묵히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 다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맛보는 신비한 능력과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얻은 단단한 마음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흙길에서는 꿋꿋하게 살아가는 들풀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피어나는 순수함의 향긋한 맛이 났습니다. 밤바람에서는 먼 산의 소나무 숲이 품고 있는 청정함의 맛과 작은 시냇물이 속삭이는 평화로움의 맛이 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강가 주막에서 생활하며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자연의 살아있는 맛, 생명의 진짜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궁을 떠나 보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더 깊고 넓은 세상을 배우고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귀한 수업의 시간이었음을. 가마가 작은 숲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부엉하는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길하게 여겼을 그 소리가 지금은 마치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조언해주는 숲의 정령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품고 있던 낡은 요리책을 꺼내 달빛에 의지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는 단순히 요리법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곧 마음이다. 최고의 재료는 자연에서 오고 최고의 양념은 정성이다와 같이 그녀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지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글자로만 익혔던 문장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살아있는 의미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왕후마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진귀한 약재나 화려한 요리법이 아니야. 잃어버린 마음의 맛을 되찾아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담비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불안과 두려움이 밤하늘의 별빛처럼 맑고 투명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가마가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멀리 거대한 성곽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양, 그리고 그녀가 떠나왔던 궁궐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담비는 굳게 닫힌 궁의 서쪽 문, 앞문 앞에 섰습니다. 약속대로 내금이 장군이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셨구려, 은녀님. 정말 고맙소. 장군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담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의 안내를 받아 담비는 어두운 비밀 통로를 통해 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밟는 궁궐의 땅.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지만 이제 그녀는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가 이 차가운 궁궐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장수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마대의 비밀이었습니다. 별빛 아래 고요한 귀향길에서 그녀는 이미 가장 중요한 전투를 마친 뒤였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녀가 낡은 아궁이를 닦자 오래전 이곳에서 피어올랐을 따뜻한 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녹슨 무쇠 솥에서는 맛있게 끓었을 구수한 된장국의 기억이 배어나왔습니다. 먼지 쌓인 항아리들에서는 세월 속에서 깊은 맛으로 숙성되었을 간장과 된장의 시간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데비마마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이 깃든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담비는 이곳을 깨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닦고 쓸고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자 잊혀졌던 부엌은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부엌은 마침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담비는 잠시 쉴 틈도 없이 장군이 몰래 가져다 준 재료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쌀과 신선한 채소,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비는 그것들을 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강가에서 직접 캐온 약초들을 꺼내 깨끗한 물에 씻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쑥, 흙의 기운을 품은 도라지, 그리고 밤바람을 맞고 자란 이름 모를 들꽃. 그녀는 눈을 감고 이 작은 약초들이 품고 있는 자연의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왕후에게 가장 필요한 살아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궁에서 가져온 재료들과 자신이 가져온 재료들을 조화롭게 섞어 왕후를 위한 첫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갓 도정한 쌀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연자육과 기운을 북돋는 환기를 넣고 아주 오랫동안 뭉근하게 끓여낸 약죽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끓이는 내내 오직 왕후만을 생각했습니다. 왕후가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의 앳된 모습, 총명한 눈빛으로 학문을 논하던 모습, 그리고 백성을 아끼던 따뜻한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기억들을 죽 한 그릇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녀의 정성은 최고의 양념이 되어 죽에 스며들었습니다. 죽이 다 끓어갈 무렵 장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죽 그릇을 받아들고 감격과 기대를 담은 눈빛으로 담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이 음식이 왕후마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담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떠난 음식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임을 믿었습니다. 장군이 떠나고 잊혀진 부엌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담비는 텅 빈 부엌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혀끝이 아닌 마음의 혀끝으로 왕후의 반응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부엌에서 시작된 온기는 저 차갑게 닫힌 왕후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운명의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담비가 끓여낸 죽의 향기가 아주 미세하게 Please, my 왕후의 love. 코끝을 스쳤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Just a little. 본능이 그 향기에 반응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득한 기억 저편의 어떤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왕후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아주 살짝 벌어졌습니다. 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죽을 왕후의 입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한편 잊혀진 부엌에 있던 담비는 눈을 감은 채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혀끝으로 왕후가 느끼는 맛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왕후의 혀에 죽이 닿았을 때 느껴진 것은 무무의 맛이었습니다. 아무런 맛도 감각도 없는 텅 빈 공허함, 미각을 잃어버린 혀가 느끼는 절망적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마마, 혀로 맛보려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이 안에 담긴 기억을.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기왕후의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맛이 아닌 기억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왕후의 굳게 닫힌 의식 속으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녀가 아직 어리고 왕세자빈으로 막 궁에 들어왔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워 밤마다 몰래 눈물 짓던 어린 시절. 그때 돌아가신 데비마마께서 어린 그녀를 위해 밤참으로 몰래 끓여주시던 바로 그 연자죽의 기억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가. 이 궁생활이 힘들고 외롭겠지만 네 곁에는 늘 내가 있을 것이다. 데비마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죽의 맛과 함께 왕후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와 사랑 그리고 지지의 맛이었습니다. 그녀가 궁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시작으로
잊고 있던 행복한 기억들이 연이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처음 만나 설레었던 기억, 첫 아이를 낳고 기뻐했던 기억,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행복해했던 기억, 그 모든 행복의 순간들이 죽 한 그릇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왕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미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마음의 맛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최상궁의 모함, 궁중의 암투,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왕에 대한 원망이 그녀의 마음을 차갑게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왕후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아픔과 원망을 씻어내는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잊고 있던 사랑과 행복을 되찾은 부활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입술을 적시는 순간 거짓말처럼 왕후의 혀끝에서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쌀의 은은한 단맛, 연자육의 고소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단비의 따뜻한 정성까지 모든 맛이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왕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다시 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며 눈물 흘리고 있는 왕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전하, 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왕후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중전, 중전. 왕후의 처소에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생명의 온기가 다시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단비가 잊혀진 부엌에서 끓여낸 기억의 죽 한 그릇이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인의 불찰이 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소. 이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지아비로서 그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오. 단비는 말없이 왕의 사죄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고개를 드십시오. 지난 일은 모두 흐르는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왕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고맙네, 단비은여. 그대는 나의 미각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까지 되찾아 주었네. 왕은 단비에게 다시 궁의 의녀로 복직하고 수라간의 최고 상궁 자리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단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인은 더 이상 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소인이 있어야 할 곳은 더 많은 아픈 사람들의 곁입니다. 그녀는 왕에게 작은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궁의 한쪽에 약초를 키우고 음식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작은 의료원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돌보고 자신처럼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의녀들을 키워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왕과 왕후는 그녀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원의 이름은 단비원 달루이라 지어졌습니다. 붉은 이슬, 즉 정성이 담긴 약과 음식이란 뜻이었습니다. 몇 달 후 궁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아름다운 단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약초밭이 있었고 항상 구수한 약 다리는 냄새와 맛있는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단비는 그곳의 원장이 되어 매일같이 환자들을 돌보고 어린 의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의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장 훌륭한 맛은 비싼 재료나 화려한 손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해와 그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단비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마음의 맛은 오랫동안 백성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어느 이른 새벽입니다. 단비는 이제 막 문을 연 단비원의 정원에 서 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이 밤새 이슬을 머금은 약초들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 단비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녀의 입가에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그녀는 마침내 꿈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최고의 맛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행복 속에서 함께 행복해지는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제 하나의 정원을 가득 채우는 행복의 꽃으로 활짝 피어났습니다. 잠시 멈춤, 평화로운 배경음악,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단비가 가꾼 행복의 정원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잠을 선물했다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고요한 밤을 위해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편안한 꿈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